네, 안녕하십니까. 이철규 이대경 치과의 이대경입니다. S 쉐이퍼로 심플란트를 식립하는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하면서 여러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 바로 초기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좀 보철물 사용하다가 실패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간에 따라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early failure, 그러니까 골유착의 실패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술자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뭐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뭐 환자는 우리가 어떻게 환자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고 또 제품은 좋은 거를 골라야 되겠고 그다음에 외과 술식은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과 술식을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골다공증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요새. 네, 그리고 이거 골다공증 환자도 또 당뇨 환자도 다 뭐냐면은 원활하지 못한 혈액 흐름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그러한 그 말초 혈관 순환 장애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실패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외과 술식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압박괴사,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뼈에서 고정력을 세게 한다든지 또는 그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가장 많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그 원인들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개선하면 좀 더 좋은 임플란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상품은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외과 술식에 기인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압박에 의한 골괴사. 이 경우가 사실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꽤 많습니다. 이 골질에 따른 그 이미 수술 전에 골질 판독을 잘 해야 되는데 판독에서 골 밀도에 대한 판독의 실수가 있다든지 또는 이 단단한 뼈의 드릴링은 무른 뼈의 드릴링과 달라야 되는데 그 드릴링의 실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 부분부터 요 부분에서 문제가 와서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로 골질 분석을 해서 식립할 곳에 뼈의 밀도를 미리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열, 뭐 이것은 뭐 마모된 드릴을 계속 둔한 거를 사용한다든지 또 너무 긴 그 픽처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깊은 곳까지 쿨링이 안 된다든지 또 펌핑 액션을 부족하게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거 또 열 발생 이런 거를 통해서 예, 가능한 한 이 과일은 골격사를 줄이려는 노력을 저희들은 다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방사선 사진 인터넷에 공개된 이러한 그 논문들을 보면은 이건 뭐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만 이 아주 단단한 뼈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골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열이한 골괴사도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뼈에서 너무 초기 고정을 강하게 해서 생긴 압박괴사의 그 원인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중간에서 과열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제 케이스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 단단한 뼈에 식립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세 번째는 이것이 얼마 후에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예, 과열에 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과도한 고정력에 의해서 생긴 압박괴사입니다. 왜냐하면 과열에 의한 거면은 좀 더 깊은 곳에서 더 많이 골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제거 후에는 이렇게 다시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거된 자리를 다시 식립하면은
거의 100% 성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단단한 뼈에서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가 저렇게 한번 제거하고 난 힐링된 곳은 혈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식립하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자, 세 번째, 낮은 초기 고정 유혹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뭐 SLA, RBM 그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고정 하다 보면 고정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직경이 큰 픽스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코티컬 본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지노랄 본 로스가 심하게 오고 픽스처가 노출이 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수술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염증 같은 것이 잔존돼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말 빡빡 다 긁고 잔존치근 다 제거하고 그 깨끗하게 아물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 놓고 나서 네, 그렇게 식립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발치 즉시를 할 경우에 그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를 치근을 발치하고 즉시 식립할 경우에는 그 치근단을 뼈를 라운드 바로 이렇게 좀 갈아낸 다음에 해야 깨끗하게 그 임플란트 식립할 자리가 깨끗하게 그 준비가 됩니다. 가이드를 사용해서 플랩리스를 할 경우에는 가이드를 통해서 주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과 함께 또 연조직이 딸려 들어가면서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잔존치근 남겨놓고 수술하면 거기서 반드시 염증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감염 예방에 대한 그러한 그 노력들도 하고 있죠. 이거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속 삭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속 삭제를 한 지는 제가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속 삭제를 하게 된 그 동기, 계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속 삭제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경우에 하악해 보세요. 굉장히 골질이 단단합니다. D1이죠. 여기에 제일 왼쪽에 슬라이드 덴티움으로 3개를 심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SLA 임플란트 실패, 가운데 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점점 또 본 그 높이가 골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심을 만한 것이 8mm, 7mm짜리 심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5mm 이하를 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콘을 그 5mm짜리를 사용해서 식립을 했더니 바로 성공이 됐습니다. 그럼 왜 바이콘은 성공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 바이콘은 절대로 초기 고정이 없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헐겁게 심어요. 초기 고정력 제로. 두 번째로 표면이 HA 코팅이기 때문에 골 유착 그 속도와 그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헐겁게 심고 그 HA 코팅 표면을 썼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성공을 해서 저는 이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저속 삭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드릴로 저속 삭제를 했었는데 물론 일반 드릴로 저속 삭제를 하더라도 과열괴사가 근본적으로 예방을 되고 또 석션 수음이나 물 고임 이런 거 공포심 해결되기 때문에 도움을 분명히 그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술 시야가 잘 확보가 되고 술식이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삭제한 그 면에서 조직의 그 바이탈리티가 잘 보정되기 때문에 힐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운두가 확보가 됐고 저속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 더
증대된 그런 장점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느리게 속도가 나다 보니까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골질이 약한 곳으로 바가 자꾸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었고 또 고속 전용 드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저속을 하려고 하니까 삭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삭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동이 원치 않게 확대가 된다든지 방향이 좀 틀린다든지 초기 고정력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 드릴로 할 경우는 골 압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기 때문에 물음뼈에서도 다 뼈를 갈아내는 뭐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을 해서 좀 저속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노벨바이오케어에서 몇 년 전에 그 노벨바이오케어의 임플란트 식립은 저속 삭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시리즈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고 이 시리즈는 저속 삭제로 식립하도록 노벨바이오케어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노벨바이오케어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바이오케어는 이렇게 N1 시스템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니셜 드릴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픽스처 굵기 하고 그 다음에 식립하게 되어 있는데 뼈가 단단하면 한 번 더 좀 더 큰 것으로 와동 형성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단단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아예 주수하면서 삭제를 좀 더 크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이러한 세 단계 드릴 시스템으로 노벨바이오케어가 이제 지금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한국형 임플란트 뭐 오스템 덴티움 네오 디오 메가젠 또는 뭐 덴티스 이런 제품들을 식립할 수 있는 한국형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저속 전용 드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만들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벨바이오 케어에는 절삭 능력은 없어요. 이건 압축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삭 기능을 더 넣고 싶었고 그 다음에 노벨바이오 케어는 딱 자기네 임플란트에만 맞게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범용적으로 쓰는 걸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삭제도 하고 압축도 하고 또 모든 국산형 임플란트에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3.5 직경 3.5의 마스터 쉐이프입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팁이 뾰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상악동 점막에 닿더라도 그렇게 상악동 점막에 손상이 가능한 한 가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하악에서 신경관에 혹시 접근을 하더라도 날카롭지 않아서 신경 조직을 그렇게 직접 상하게 덜 상하게 하도록 끝이 날카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7mm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는 테이퍼 구조이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삭제 기능이 있고 4mm부터는 탭이 있어서 이 탭에 이제 뼈가 도달하기만 하면 이 버의 진행은 탭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옆으로 밀리지 않고 직진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악동이 개방될 경우에는 상악동 개방과 동시에 이 앞에서 삭제된 뼈 칩들이 본 칩이 이 드릴의 전방에 모여서 뒤로 빠지지 않고 전방에 모여서 드릴보다 앞서서 본칩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이 본칩이 상악동을 막을 들어올리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40 rpm에 40 뉴턴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터 쉐이프를 한 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부드러우면 그러면 그냥 소프트 쉐이퍼를 써서 이 저속으로 전진, 저속으로
후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골이 압축이 되면서 전방에서 골이 삭제가 되는, 삭제와 압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악동에 이런 골 이식제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쉐이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구멍에 골 이식제를 넣고 이 쉐이퍼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골 이식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상악동 안으로 이식돼 들어가면서 상악동 점막을 더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단단하면 그 다음에 그 이 하드 쉐이퍼를 써서 이 단단한 뼈를 더 삭제하게 되는데, 여기는 압축 기능은 없습니다. 압축할 필요가 없죠. 하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깎아낸 뼈를 뒤로 빼버리는, 토출을 시키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깎는 구조도 저속으로도 단단한 뼈가 깎이도록 이 포어 블레이드 앞에 블레이드가 4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드릴은 블레이드가 2개입니다. 일반 픽처는 임플란트 그 픽처 나와 있는 회사들의 그 블레이드는 2블레이드인데, 저는 4블레이드로 해서 저속에서 전방에 잘 깎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저속으로 그 역시 탭을 따라 들어가면 전방으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바이오 케어처럼 이렇게 하드한 쉐이퍼로도 정말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사용할 기회는 아주 드물겠습니다만, 그 한 단계 더 그 사용할 수 있는 드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드릴은 매우 단단한 뼈에서 주수하면서 800 내지 1000 RPM으로 주수하면서 업앤다운 그 모션을 통해서 과열되지 않게 하면서 단단한 뼈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트위스트 드릴은 일반 다른 여타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드릴과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이즈 드릴 4.5면 4.5, 5.0이면 5.0에서 동급의 그 직경에서는 저희 드릴이 더 직경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용하면은 고정할 때 과도한 압박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위스트 드릴은 약간 직경이 큰, 타사보다 약간 직경이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 쉐이프를 이용하고 무주수 저속 삭제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계획된 것과 다르게 확장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실패해서 이 픽스처 넣어보고 그 다음 픽스처 또 넣어보고 하는, 그 여러 개 픽스처 하나 신기 위해서 여러 개를 개봉해서 맞추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원했던 픽스처 그대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와동이 준비가 됩니다. 저소이기 때문에 과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 아시지만 쉐이퍼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뼈가 이 쉐이퍼에 잘 묻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뒤로 나오는 뼈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뼈가 어딘가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골 압축이 되면서 안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악동이라면은 상악동 안으로 그 뼈 본칩이 밀려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간 뼈는 뒤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골 압축이 되면서 골질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노벨바이오 케어에서 스타디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자, 일반 드릴로 할 경우에 이런 그 생검 사진으로 조직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커팅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직이 커팅된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형광 분석법을 이용한 형광 사진을 보면은 이 나이스하게 커팅이 된 면에 뭐죠? 죽은 세포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과속으로 그 저속이 아닌 고속으로
아무리 쿨링을 하고 하더라도 저 커팅된 면에 세포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쿨링을 해도 저 커팅된 면에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힐링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드릴링을 하면은 구멍만 뻥 나고 주위의 조직이 세포가 좀 죽은 그러한 형태로 끝나고 거기에 픽처를 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쉐이퍼를 사용하면 오른쪽처럼 저런 쉐이퍼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뼈는 뒤로 나오지 않고 뼈가 주위의 공간으로 다 밀려가면서 압축이 되고 사각동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소이기 때문에 그런 죽는 세포가 없습니다. 죽는 세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압축되고 세포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처음에 뼈가 상처를 받으면 이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힐링에 필요한 그런 그 효소와 인자를 주신 것들이 저 안에 리치하게 있는데 그것이 세척에 의해서 다 없어진 다음에 그냥 그 안에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닌 주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리치한 팩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픽처를 고정해서 최대치 골류착의 최대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드릴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쉐이퍼를 사용함으로써 이 골 주위에 압축도 되고 또 사각동을 천공하면 사각동 주위로까지 뼈가 밀려 들어가면서 특별히 고리식 없이도 저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저희 유저 중에서는 이 수식 가지고 사각동 안에 고리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근거로 해서 고리식 수식도 비용도 그 차지하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이누스를 수술하는 건데요. S쉐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뭐 한 5.75mm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사이누스와 그 저기 비강 사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이누스 본이 두께가 5.75면 본 두께보다 약 쉐이퍼는 2mm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2mm 추가한 그러한 길이로 심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 티슈가 두께가 있으면 그만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드릴은 바로 상악동 기저부까지 800rpm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해서 저 위치까지 길을 잡아 놓습니다. 만약에 뭐 저는 사실 이것도 그 저속으로 해서 여기까지 길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상악은 무조건 저속으로 첫 드릴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악동 기저부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5 마스터 쉐이프로 주수하지 않고 뭐 스토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기저부 약 2mm 정도가 관통돼서 올라가. 이때 뭐냐면은 쉐이퍼 팁에 모였던 뼈들이 먼저 들어가면서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고요. 이 경우에서 이제 만약에 상악동 기저부가 아주 단단하면은 탭에 의해서 지지되면서 뚫리기보다는 오히려 탭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진행이 느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원하는 길이만큼 이 쉐이퍼가 진행돼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딱딱한 상악동 기저부를 그렇게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뭐 4.0이든지 4.5든지 5.0이든지 단계별로 해도 되지만 바쁜 경우에는 단계별로 하지 않고 그냥 4.0, 3.5 마스터 쉐이프에서 뼈가 무른 경우는 4.5로 바로 올라가도 되고 5.0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역시 나올 때는 역방향으로 나오고요. 이 골압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이렇게 식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상악동 거상술 또는 뭐 그런 그 술식 필요 없이 이 쉐이퍼는 상악동 거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 술식을 따로 추가로 하지 않으면서도 상악동 거상을 하는, 그리고 자가골 이식까지 하는 그러한 그 기구이고요. 뭐 상악동 내 고리식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식재를 저 와동에 놓고 이 쉐이퍼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리식재는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악에서는 그렇고 하악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저속으로 했을 때 신경관에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신경의 손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뭐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저도 한 2케이스 이런 접촉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 회복이 됐습니다. 선명한 수술 시 확보되고 이렇게 그 드윌링 패스 변경이 되지 않고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을 이제 술자가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좀 쌓이시면 뭘로 하면은 어떤 뼈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력이 나오더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서 초기 고정력 술자 컨트롤도 훨씬 더 고정이 쉬운 그 컨트롤이 쉬운 그러한 그 쉐이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 잘 해서 가까이 깊이도. 그 다음에 또한 특장점은 뭐냐면 자기 골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골 조직의 외상과 부종이 최소화됩니다. 즉 이 절삭하는 에너지가 뼈에 전달이 되는 것인데 고속은 에너지가 강하고 저속은 에너지가 약하죠. 그러니까 뼈는 저속으로 할 경우 데미지를 적게 입고 또 리스폰스가 적어서 부종도 적고 통증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에 발생하는 각종 효소들, 본 힐링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조직 안에 남아 있어서 골유착의 또 효과를 아주 최대 맥시마이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환자가 편하고 그 다음에 술 후에 덜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환자의 그 좋은 반응 얻어서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고 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본 힐링에 관여하는 효소들. 이것은 여기 그 노벨 바이오 케어가 스터디한 것을 보면 왼쪽은 일반 드릴러로 해서 생검한 경우에는 일반 드릴러 하면 뭐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데 쉐이퍼 노벨 바이오 케어 쉐이퍼로 레벨로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바이애빌리티를 그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인핸스 시키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왼쪽 SGF 일반 드릴링, 이 힐링, 골유착 이것이 조직의 반응이 아주 저속으로 할 경우에 확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는 아주 편안하게 느끼죠. 물 고이지 않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석션이 또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아주 편안한 가운데 수술을 끝낼 수. 이건 좀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중국에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가 이 쉐이퍼를 쭉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이해한 걸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 태퍼가 딱 버티고 그 힘을 가지고 뼈 부스러기를 위쪽으로 측방으로 밀어내면서 뼈는 뒤로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압축이 되든지 상악동을 뚫으면 상악동으로 뼈가 밀려 들어가든지 하는 그러한 그 작용이 일어난다. 제가 가르쳤던 중국 제자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바로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덴샤바하고는 뭐가 다르냐? 덴샤바는 일단 저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삭제된 뼈가 뒤로 나가도록 하는 골짜기들이 여러 개 파여 있는데 일반 드릴은 2개. 그런데 덴샤바는 이거를 나누어서 여러 개로 만들었고
근데 커팅했지 앞에서 골 삭제되는 방향을 보면은 이것이 투 블레이드이고 덴샤바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돌릴 때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돌릴 때 왜 이것이 골 압착이 되면서 상악동을 들어 올리느냐 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할 때 절대로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밀어 넣으면 그 압박 기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 그 압박 기능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삭제된 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기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퍼는 그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덴샤버는 일반 드릴을 조금 모양을 바꿔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기능이 일반 드릴과 똑같습니다. 모양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쉐이퍼는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저속이고 이건 정방향에서 커팅과 압박이 다 일어나게 정방향에서 압박과 골압축이 다 일어나게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덴샤버하고는 그 뭐 완전히 다른 그 리그에 속하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샤바는 사실 일반 드릴과 거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비교한 표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HA 코팅 임플란트인데 이것은 이제 골질이 안 좋은 곳에서 그 힐링을 혈관 분포를 먼저 좋게 하고 혈관 증식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HA 코팅 여기 있습니다. 이게 새로 디자인된 HA 임플란트고요. 좀 더 깊어지게 초기 고정력 증강시키고 1mm 밴드 이렇게 했습니다. 숏 4mm 골량에서도 심을 수 있는 그 픽스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여러 그 방법을 사용하면 환자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